위험 원인은 했고, 그다음에 그 원칙을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들었나 봐요. 세 번째 네 번째 못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러길래 내가 잘하면 나한테 잘하면 내가 나중에 해주겠다 그랬어요. 지난주 원투까지 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시절의 추억인가 보다. 잘 기억을 그 대화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대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 사회 기관을 가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이 대화하는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화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헤어지는 부부, 이혼하는 부부는 그 대화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부 대화의 4가지 위험 원인 했는데 4가지가 뭐였죠? 이런 걸 시험에 이제 내는 건데 오늘 원래 시험 보는 날이죠. 그래요. 비난, 비판 이게 첫 번째 이제 4가지 원인 중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늘상 하는 거예요. 늘상 그죠? 늘상 비난하고 늘상 비판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변호 방어 기제를 우리가 쓰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내담자들이 자기 방어적인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쪽에 유리한 얘기는 해. 근데 자기 쪽에 불리한 얘기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하는 분들이 이걸 잘 그냥 듣는 액면 그대로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잘 캐치를 하고 또 관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 대화에 지금 4가지 위험 요인 하는데 첫 번째 비난이고 두 번째 방어고 세 번째 가면 이제 경멸하고 모욕한다 그랬어요. 좀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세게. 내가 더 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고 마지막 이제 서로가 벽이 되는 거죠. 회피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부부 대화의 4가지 이 4가지가 혹시 뭐가 문제예요? 줌이 안 된다고 한번 봐야 돼요. 해보세요. 지금 왔어요. 지금 종강이라고 왔어요. 카메라 요걸 그래서 뭐 아무도 책을 안 가지고 뭐 없었어요? 안 됐어요? 아니 수업 듣겠는데 네? 이걸 저기다가 주문도 저기 이 화면이 안 나가고 이게 나가나요? 그렇게 카메라를 이쪽을 붙이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 있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요걸로 되나 보다 지금 요걸로. 자, 줌이 좀 누구 들어와 계시나? 줌은 간식을 어떻게 줘요?
아니에요. 사서 드시면 돼요. 주문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수시로 먹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 오늘 종강이라고 많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밥이나 먹고 끝내는 건데. 이 모든 거에 회장님 전화 안 받아서 그래. 죄송합니다. 정말 자, 죄송합니다. 네. 네 가지 위험 요인: 비판, 방어, 경멸, 이제 도피. 네 가지가 이제 부부 대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와 자녀도 가만히 보면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고 자녀는 부모를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 변호, 자기 방어, 이제 그리고 이제 부모도 자녀에게 점점 엊그저께 여러분 제가 잠깐 봐서 자세히 못 봤는데 나갈 때 봐서 어느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죽였는데 그 김치통에다가 시체를 3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우리나라에도요? 네. 회장님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저 지금 처음 들어서 소름 끼치. 못 들었어요? 뉴스에 나왔죠. 네. 시간에 죽었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이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 어린 자녀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이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위험 요인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이것과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늘상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들은 담임 목사 비난해요. 담임 목사님들은 전사님들 비난하고. 여러분 안 그러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들 이렇게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애정 지도를 잘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그려라 그랬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요 테스트는 했어요, 그죠? 2가지 정도는 이제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0가지 질문 게임도 했고, 네. 그래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대답을 비판하거나 조언하지 말고, 또 배우자의 대답을 듣고 배우자에 관한 알지 못했던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심리 검사의 목적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상담에서 하는 심리 검사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상세하게 또 정밀하게 좀 알고 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렇게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틀 안에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배려와 존중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원칙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부부가 되기 전에는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연애 시절이라든가 같이 살기 이전에는 그리고 다 좋아 보이죠. 단점도 다 좋아 보이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살면서 3년 정도의 그때 이제 큰 싸움들을 다 경험을 하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주도권을 잡느냐, 여자가 주도권을 잡느냐, 심지어는 가정에서부터 그 교육을 받아서 반드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전을 하죠. 전쟁터로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결혼을 안 하면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배려와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배려와 원칙에 대한 테스트하는 것들도 요걸 그 A4로 다 나눠 드렸나요? 그때
테스트하는 것만 알아들었나요? 네.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빵이나 먹고 가야 될 일이 테스트하는 거 알려주셨어요. 예, 요것도 요거 PPT하고 그 다음에 강의안하고 하여튼 이 시간에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여러분 USB에 담아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여러분 이제 그 신분증 저 강사 자격증은 이렇게 조그만 신분증까지 같이 해가지고 아마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자격 증서가 오른쪽에 나가고 왼쪽에는 오늘 이따가 두 번째 타임에 잠깐이라도 노인 상담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 노인 상담에 대한 강의안도 제가 강의안 넣어드리고 오늘 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안 받으셨잖아요, 회장님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넣어드릴 텐데 두 번째 원칙은 이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대화할 때부터 대화의 시작부터가 배려할 수 있도록 또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서로가 다투고 갈등할 이유가 없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정지도.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얼마큼 아는지 그걸 상세하게 서로 알아가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알았고 내가 인식을 했으면 두 번째 원칙은 철저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내가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존중 테스트도 같이 넣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진심으로 대하라. 이거 이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1원칙, 2원칙을 참 재밌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3원칙, 4원칙을 들어야 되는데 왜 갈 때는 들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왜 오늘 안 가자니까 김장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김장 안 하셨어요? 우리 집 김장도 아니고 다른 집 김장. 아이고, 언니네 김장하는데 품앗이 가야지. 김치 얻어와야 된다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얻어도 먹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듣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요. 남의 집 김장보다도 중요하지 않으면 안 중요한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게 진심으로 닿지 않는 거죠. 진심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김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어떤 그 경계예요. 이게 진심.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래도 그게 더 낫다 싶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로맨스 테스트도 있어요. 두 사람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서로가 그 가깝고 친한지에 대한 어떤 테스트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점수 내고 또 것들을 같이 이제 부부 행복 학교에 오신 분들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 제가 저희 아래 한글 파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테스트만 딱 해가지고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몇 점 이상에 대한 해석도 있고 몇 점 이하에 대한 해석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그 배우자는 특히나 결혼 이 부부에 관해서는 이 세 번째 원칙이 굉장히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힘들 때 그래도 힘들다고 뭐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힘들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게 부부여야 하고 아내도 아내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어떤 이렇게 아픈 부분들을 정서적인 아픈 부분들을 좀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부부 관계를 더 이렇게 견고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부부 대화의 5가지 원칙을 하는데 세 번째는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네 번째는 여기 이제 그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안 찍었어요, 목사. 이거 PPT까지 다 드린다니까. 제가 마지막 다 주고 가려고. 사실은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충남신학교의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제 김철중 교수님이 이제 여기 우리 청주신학교에서 3학기를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또 하다 보니까 충남신학교에 잘 이렇게 못 해드렸던 것들을 여기는 또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그래요. 자, 네 번째는 의견을 존중하라. 아까 배려와 존중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 있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부를 특히 이제 신혼 부부를 가지고 이 조사를 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부와 무시하는 부부보다 뭐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이혼율도 현저하게 낮다는 거. 그래서 특히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부분들을 이게 부부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럼 남자분들은 왜 그렇게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많이 그래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내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부부, 또 들어주는 부부, 이게 이혼율이 4배나 차이 나죠. 4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항원 이혼을 안 당하려면 잘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테스트에 또 끝까지만 좀 보면 뭐 남편이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또 의견이 서로 달라도 아내의 생각에서 배울 점이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20가지의 질문이 있고 또 채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견을 존중하라 그랬는데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 아마 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 생각도 그렇고 남편들이 아내의 의견을 좀 존중하면 훨씬 더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어떤 그 대화가 굉장히 더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특히나 한국적인 정서는 그러니까 외국은 사실은 남자 여자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서로가 잘 이렇게 뭐 같이 존중하든가 같이 존중 안 하든가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확률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많이 존중을 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존중을 많이 안 하는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 MZ 시대 뭐 세대들은 좀 덜 그러겠지만은 뭐 보고 배운 게 그래요.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의 의견을 훨씬 더 존중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싶어요. 자, 마지막 이제 배우자 간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로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질문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고 5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하는 5가지 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부부 간의 이 대화의 문제가 발달이 되고 어려워질 때 어떻게 이제 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부부 대화에 문제가 있어. 또 행복한 부부에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 이걸 진단하는 데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그런 부부들의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조금 더 대화가 좀 원만해지고 또 행복한 부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대화에 있어서 5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경상도 분들 계세요? 경상도 분. 여긴 다 충청도에. 전라도. 경상도 분들이 억양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상도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분들은 늘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싸우는 거. 자기들은 그렇지 않대. 근데 내가 이렇게 오래 지나 보니까 화내는 거야 그게. 자기 원래 그렇대는데 아니더라고. 화내는 거더라고. 경상도 분들 되게 부드럽더라고. 네, 그래서 뭐 지역을 이야기하고 뭐 세대를 얘기하고 그럴 거 없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고 부드러운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 이제 목회, 특히 목사님들도 늘 이제 목사님들은 영적 지도자이다 보니까 이게 앵간히 말해서는 안 듣거든요. 세게 듣지 앵간히 말해서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상시. 네, 밥 먹을 때도 어제도 내가 만났는데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절대 어디서 이렇게 싫은 저기 뭐야 좀 곤란한 전화 오면 본인이 안 받고 옆에 사람 받고. 어머. 네, 보고는 굉장히 말도 천천히 하고 작게 하고 귀를 쫑긋해야지 들려요. 안 들려. 근데 승질은 들어. 반전이네. 근데 제가 좀 부러운 면이 그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해. 말을 대학교 총장님인데 대학교 총장님 굉장히 부드러워요. 작은 소리로. 그 얘기를 들으려면 내가 신경을 푹 세워야지 들을 수가 있어. 성격이 별로 안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 시도를 주고받.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부부간에 여러 가지 이 간극이 생기고 벽이 생겼을 때 자존심 싸움이야. 그 다음부터는 네가 먼저 다가와야지. 내가 먼저 뭐 대화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다 그래. 근데 사실은 시도해야 돼. 남자든 여자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먼저 말을 걸었던 상대방이 말을 걸었던 어쨌든 화해했으니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누군가는 아마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분명히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절대 서로 흥분하지 않아요. 흥분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많이 그렇진 않은데 목사님들이 흥분을 잘해.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걸 사모님한테 다 푸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요? 사모님 오셨어야 된다. 사모님한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당연하죠. 아, 근데 상담학을 근데 내가 이제 놀란 게 요번에 저희 집은 뭐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뭐 저도 막 이렇게 막 뭘 이렇게 주장하는 편이 아니고 특히나 저희 아내는 뭐 이렇게 절대 뭐 그러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여자들이 50대를 넘어가면서 뭐 이렇게 이제 오는 게 뭐예요? 갱년기 그런 건 잘 알아. 조심하셔야 돼요.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우면 갱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갔어 우리는. 아픔이 있잖아요.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성화가 되고 남성이 여성화된다고 되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집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일집 구석은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갭이야. 이게 현실과 어떤 이론과의 갭이야.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게 언제냐면
요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내가 놀랬어요. 월드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뭐 다들 한 놈은 군대가 있고 한 놈은 로스쿨 필수대가 있으니까 우리 셋이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우 막 옆에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소리를 치는데 이거는 여자의 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동안 30년 동안 내가 들어왔던 소리가 아니고 짐승의 소리야. 내가 깜짝 놀라. 사모님 초대해. 왔어도 내가 그 얘기 할 판이야. 근데 내가 그때는 또 말을 못했어. 무서워서. 이건 짐승의 소리야. 근데 아이 깜짝 1차전은 제가 일부 집회가 있어서 같이 보고 2차전, 3차전 그렇게 보고 예. 특히 3차전 할 때는 막 제가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서 잘까 하다가 좀 있으면 맞을 것 같더라고. 예. 어쨌든 옆에 계셨으면 여전히 이제 남성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현실 속에서도 그걸 좀 느꼈어요. 느껴지지. 예. 이게 많이 자제하고 있었지. 이게 폭발이 되죠. 이게 아니야, 맞아.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건 흥분해도 되는데 절대 서로 흥분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타협하는 묘가 있어요. 묘수가 있어요. 타협의 신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이기는 방법이 협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딜을 잘해야 돼. 그래서 빨리 타협하고 빨리 정상적인 부부 대화가 되는 것이 훨씬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존재들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악하기가 그지없고 더럽기가 흘렸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어쨌든 상대방의 실수를 잘 관대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부드러운 말을 할 때 우리가 아까 대화의 그 4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비난하고 모욕하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로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화 유형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편은 내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싫다. 또 언쟁이 난데없이 발생할 때가 많다. 언쟁이죠, 언쟁.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입씨름이 시작이 되고 남편이 시비를 걸어오면 비난받는 느낌을 갖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공격받는 그러니까 그냥 평이한 말인데 그 평이한 말이 나는 공격받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 또 남편은 혹은 아내는 늘 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의 관계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일에 있어서도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 이 부부가 대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을 해요. 이 사람이요, 제가 언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막 대받아쳐서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보 오늘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좀 일찍 올 수 있냐고. 그러면 이제 씨알도 안 먹히죠. 근데 정말 내가 당신에게 내가 이 말을 안 하면은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남편 이제 그날은 투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진지하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늘 이렇게 차 안에서 뭐 집에서 퇴근 후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지만은 인식을 잘 못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좀 한번 진솔하게 진지하게 아까 진심으로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대화를 하면 사실 늘 그렇게 살았던 또 그 늘 그렇게 대화했던 부분인데 한 번도 그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함과 동시에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말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쉽게 받죠.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이런 이야기들도 꼭 써먹으시면 좋아. 뭐 써먹는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 뉴욕의 귀부인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뉴욕은 여기 보세요. 뉴욕의 그 서양의 문화는 이 파티 문화잖아요. 파리 종강 파티 하려고 그러는 파티 문화가. 그래서 특히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는 이제 우리처럼 막 뭐 비싼 호텔 뭐 이런 것도 좋은 파티지만은 가든 파티. 근데 그 가든 파티를 이제 사람들이 즐기는데 이제 거기에 입고 갈 옷이 문제라. 여자들은 막 옷을 다 끄집어대는데 입고 갈 옷이 없잖아. 그죠? 옷은 막 몽에서 다 지 옷인데 그래놓고 이것도 입어봐도 안 맞고 저것도 입어봐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때 이제 입고 가는 옷이 정말 막 이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 그런 옷들이 이제 누군가 다 하나씩은 있어요. 이제 뉴욕에 돈 많은 귀부인이 검정 드레스를 쫙 입고 갑니다. 검정 드레스가 하나씩 있어야지 이게 아멘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옷은 입고 나면 또 뭐가 문제예요? 액세서리가 문제야. 그렇죠. 끼고 뭐 걸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한 가지를 해야 돼. 심플하든 뭐 하든 아주 비싸면 돼. 비싸냐?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떤 걸. 근데 이 뉴욕의 귀부인이 정말 비싼 수십억이 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목걸이를 딱 한 거예요. 가운데 다이아가 탁 박혀.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이게 몇 개? 1, 2, 3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정판으로 나오는 거 딱 하고 이제 가든을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려고 검정 드레스를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꼭 보면은 좀 그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깐죽깐죽거리는 애들 있잖아. 그게 누구냐면 내 친구거든. 자기랑 친한 사람이고 와가지고 그 목걸이를 이게 봐달라는 거잖아요. 수십억 원짜리를 했으면 검정 드레스에 더군다나. 근데 꼭 와가지고 뭐냐면 이 진짜냐도 안 그래. 진짜냐라고 물어보는 양반이요. 이 다이아몬드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같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라는 소리죠. 가짜라는 얘기지. 너는 절대 진짜 할 수 없는 사람. 너 어떻게 이렇게 진짜랑 똑같냐? 진짜냐고 물어보면 양반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진짜랑 똑같냐? 이 말은 가짜라고 딱 한정을 짓고 얘기해. 이제 이때 이제 이 귀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 눈썰미가 그렇게 좋냐? 어떻게 이거는 세계 제일의 세공업자가 내 남편이 내 결혼기념일날 사줄 수십억짜리 집에, 그러니까 뉴욕의 방거리가 무서우니까 학원 못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완벽하게 진짜 같은 이미테이션을 만들었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 아무도 모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을 말인데, 그죠? 누가 상처를 주냐면 이 얘기의 포인트는 옆에 있는 것들이 꼭 상처를 줘. 강의 듣는 학생들이 교수한테 상처를 주대.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뉴욕의 귀부인에게 집에 남편이 사준 수십억 원짜리 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없대. 있어. 진짜가 있으면 상처를 안 받는다니까. 없으면 상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되면 돼, 여러분들이.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막 이렇게 수컷의 본능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해도 아이고 그래 가짜다. 내가 진짜가 되면 돼. 내가 인격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고, 내가 훨씬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가짜가 난리치는 거예요. 가짜가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머리는 벼지 그랬잖아요. 양심 없고 싸가지 없고 이거 없는 것들이 그래. 있는 사람, 내가 진짜는 절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의 그 의사들 모임이 있는데
의사들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뭐 변호사들 모임, 판사들 모임, 의사들이 이제 연말에 이렇게 송년 모임을 하는. 또 어떤 놈이 또 와가지고 어떤 놈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그 동물들을 저기 뭐 치료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수의사야. 그러니까 그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아 선생님은 그 동물들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본다면서요. 그럼요. 저는 개돼지 전문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선생님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요. 개돼지라는 거요. 내가 개돼지 전문인데 당신 보니까 개돼지라는 거. 고차원적인 조크를 알아들어야지. 적어야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한다는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진짜는 상처 안 받아요. 진짜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사역. 그냥 조금 뭐 재정이 없어서 좀 불편해도 돼. 왜 내가 슈퍼집 사장이면 막 열받고 막 세탁소 하는 사람이면 짜증나고 막 때려치고 그러고 싶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야, 진짜. 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뭐 조금 불편한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동물을 잘 보냐 그러면 나는 개돼지 전문이라 그러는데 뭐 당신 어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척보 많은데 어디 아픈 것 같다고.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중요해요. 안 받는.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부드러운 대화로 이제 하려면 불만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흥분하거나 말이 세게 나가는데 그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겠다 생각하면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당신 뭐 이렇게 유 메시지로 얘기하지 말고 아이 메시지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남편, 상대방 아내가 이게 굉장히 긴장돼요. 너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해서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아이 메시지만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그 진지함이나 그 무거움이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고 이 공손하게 부드러운 말로 한다는 건 공손하게 말한다는 건데 미안하지만 뭐 부탁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 내가 부탁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말이 굉장히 이 상대방이 절대 그것에도 뭔가 화가 나면 그 미친놈이요. 그거는 이제 상담 안 돼.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또 부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공손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아까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단계가 회복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강의를 좀 잘 따라오긴 하는 거예요. 네, 회복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지, 뭐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사과를 할 수 있는지, 뭐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지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유머스러운 부부가 돼야 돼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특히나 40대는 좀 덜해. 근데 50대가 넘어가면서는 남자들 얼굴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과일을 안 먹어. 비타민을 대부분 그렇더라고. 과일 안 먹는 남자분 중에서. 목사님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어제 안 드셨- 선생님 안 그래 보이는데 어제 안 드셨잖아. 이 과일을 그래서 혼났어. 자, 왜 또? 어제 직장에서 과일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권했어요 드시라고. 근데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이 안 드시는 손 들으셨어요. 내가 손 들으려고 안 드셨잖아요. 그랬더니 안 먹어서 혼났어. 사모님한테 혼났대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뭐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누가 얘기하는 게 별로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늘. 다른 것도 다른 거. 기다만 듣지를 않고. 차를 먹어도 됐어. 밥 먹고 차 먹으러 왜 가냐는 거지. 안 먹어.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열려져 있어야 돼. 이렇게 열려져 있어. 오픈 말.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흥분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흥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에 대해서 큰 싸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미봉이 되는지 이제 두 가지겠죠. 그런데 흥분하면 반드시 큰 싸움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대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위태위태할 때도 있어. 사실은 내가 조금 더 뭐 이제까지 안 그랬는데 내가 조금 더 뭐 언성이 높다든가 뭐 조금 그럴 때 있는데 빨리 그럴 때는 캐치를 해야 돼. 특히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늘 똑같이 하니까 이제 이게 뭐 돼야지 이게 제재가 되지. 옛날처럼 똑같이 하니까 이제 애들이 머리 커지고 소리가 커지면서 제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더 세게 하고 뭐 나가라 그러고 너는 야 내 새끼 아니라 표정을 탄다 그러고 옛날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네.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대감을 절대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적대감에 서로 굳어져 있으면 회복 불가능해. 회복 불가능. 그래서 여기에 질문들 이제 적대 감정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적대 감정 그래서 우리 부부의 대화는 언제나 심한 말다툼 그러니까 100이면 100 계속 심한 말다툼으로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하면 서로 마음을 가라앉지 못하고 또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폭언을 내뱉기도 하고 또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에서 금방 화를 내기도 하고 말다툼 한 후에는 꼴도 보기 싫고 그죠?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럴 때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 서로 말다툼하고 적대감 감정 테스트의 또 하나 테스트가 뭐냐면 이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흥분 화가 나면? 그렇죠. 분노하게 되면 이 흥분 지수가 굉장히 남들보다 좀 다르게 얼굴에서부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맞춰라 좀. 타협하라 그랬죠. 타협. 협상의 달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영향은 이 잘 타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그죠? 물론 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끌고 가고 싶지만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거죠.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걸로만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6, 7 정도 갖고 가고 한 3, 4개 정도를 주고 뭐 이렇게 아니면 5대 5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양보하고 내가 3, 4개만이라도 이게 뭐 3, 4개, 4, 5개 그러니까 이상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 달라고 서로가 대화에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을 다 가져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7, 8개를 가져오고 2, 3개를 주든가 아니면 내가 2, 3개를 주고 왜? 우리의 부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7개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어느 것도 상관이 없어요. 단 그게
평화로운 부부 관계가 되는 게 내가 두세 개인지 여섯 일곱 개인지 본인이 판단해요. 네.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게 이게 협상은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시하고 더 저쪽에서 얘기하고 뭐 또 내가 그러면 아 이거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불러도 되겠다 싶으면 일곱 개를 얘기하고 이게 협상의 달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어느 날에 일곱 개를 가져갔어. 그러면 매일 일곱 여덟 개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좋은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곱 여덟 개를 가져갔으면 두세 개는 가져갈 때가 또 있어야 돼요. 어느 아파트에 한 층이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야. 남편이 맨날 뭐가 던지는 소리가 나고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부부가. 근데 옆집 부부는 또 보니까 그렇게 막 하여튼 알콩달콩하고 나이가 50대 부부인데도 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면 손을 잡고 내려오고 나갈 때 손을 잡고 하니까 막 맨날 때려부시는 부부들은 짜증나지. 근데 오늘날 엘리베이터 1층에서 딱 남자와 그 옆집 남자가 딱 만났어. 그러니까 이 맨날 때려부시는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늘 그렇게 손 붙들고 다니고 막 50대가 넘었는데 관계가 아니 집에서 싸우지 않냐고 물어봤어. 우리는 싸울 일이 없다고. 아니 어떻게 싸울 일이 없냐고. 그러니까 늘 지는 싸우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늘 이렇게 환한 미소와 그렇게 늘 그렇게 손을 붙잡고 다니고 늘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도 뭐 들어올 때 나갈 때 그러냐고. 자기들이 결혼할 때 원칙을 정해요. 그래서 사소한 일은 아내가 결정하고 사소한 일 그리고 좀 중차대한 중요한 일들은 남편이 결정하고. 아니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이게 맨날 싸우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더라도 그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없냐고. 그러면 사소한 일은 뭐냐고. 사소한 일은 뭐냐고. 그랬더니 사소한 일은 뭐 애들 학원을 어디 보내고 뭐 이사를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게 다 사소한 일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래. 그러면 중차대한 일은 뭐냐고. 중차대한 일은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경제에 우리가 5위권을 들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싸울 일이 없다는 거지. 싸운 일이 없다는 거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요것만 하고 잠깐 쉽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실수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관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결점, 약점, 뭐 타협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편의 실수 대부분 똑같은 실수해요. 그래서 여자가 화나는 거야. 아니 빨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빨래통에 갖다 놓으라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하죠. 그잖아요. 근데 꼭 침대 옆에 놔두거나 거실에 던져놓거나 뒤집어 놓고요. 근데 어느 부부가 뭐 다 똑같아서 하는 게 이걸 고쳤대잖아. 어떻게 고쳤냐면 남편이 이제 휙 던졌는데 빨래통에 싹 들어갔어. 들어갔다니까 브라보! 당신 최고라고. 아니 이걸 어떻게 넣을 수 있냐고. 나는 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계속 그거 넣는 거 연습하니까. 우리 교회에 실제로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좀 공부를 못해서 남자분인데 많이 안 했어. 대부분 표가 나잖아. 대화도 해봐도 남전도에 이게 분명히 젊은 이남전도의 분인데 거기서도 못 어울리고 그러니까 또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일남전도에 가는데 누가 좋아해 또. 그러니까 막 못 끼는 거야. 네,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말하면은 그냥 썰렁해지고 다 주변을 떠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수기도 다 바꿨는데 옛날에 생수기 통을 꽂는 거야. 네. 이게 물이 없을 때까지 그 꽂는 사람이 없어 잘. 그 꽂으려면 여자분들은 잘 못 꽂아요. 막 물 줄줄 새고 그래. 근데 그 조금 모자르다고 말고 남는 분한테 집사님 저건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또 힘은 좋아.
이렇게 하고 싹 하고 한 번 딱 꽂았으니까 이 권사님이 브라보! 이야 진짜 대단하다 뭐. 아니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물 한 방울도 안 넣어. 이야 이 집사님 주일마다 그 꽂아 물 나봤는데 그러니까 물이 이제 이게 안 꽂는 사람 맨날 이 꽂을 사람이 없어갖고 권사님 늘 전녁 근무하고 자기는 못하고 그랬는데 물 떨어지기만 하면 지켜보고 있어. 물이 좀 이렇게 있을 때니까 못 빼.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물이 딱 떨어져 딱 넘어오면 그냥 집새가 빼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물을 딱. 그러니까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좀 상대방의 실수에 관대하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실수에 잔소리를 하다 보면 더 큰 잔소리를 해야 되고 더 큰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부부 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실습할 때, 헤어질 때, 집에 돌아올 때, 뭐 존경과 감사, 애정 표현, 데이트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요것만 좀 얘기할까요? 금방 할 것 같아요. 마법의 5시간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5가지인데 첫 번째는 헤어질 때. 그러니까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출근할 때 다녀올게 말하기 전에 그날의 일정을 좀 간단히 좀 브리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대화를 한번 우리는 그냥 허겁지겁 또 뭐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뭐 오늘 누구랑 저녁 시간 점심 먹을 건데 내가 뭐 먹고 싶고 누구랑 먹을 거고 또 저녁에 병원에 몇 시에 예약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사소하지만 뭐 한쪽에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해야 이게 대화가 훈련이에요. 훈련을 안 해본 거야.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막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 저기 강민수 그 얘기 했는데 목사님들이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어쨌든 뭐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은 혹가다 이제 마음이 상해서 뭐 아무리 집사 때문에 속상하다 뭐하다 그러면 큰 사모님은 나만 나쁜 놈 만들어. 목사님 왜 그러냐고. 사람 미워한다 그러고. 같이 욕을 해줘야 돼. 같이 욕을 해줘야 돼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존경과 감사의 표현, 감사의 말을 하고 어떤 형태든 존경하는 말을 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애정 표현. 그래서 뭐 키스, 포옹, 또 신체 접촉, 함께 이렇게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뭐 혹시나 마음이 서운한 게 있으면 그날 사과하는 것도 그런 애정 표현의 하나로 할 수 있고 데이트 그래서 그 애정 지도를 우리가 그리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 멀리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저는 꼭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줘요. 이 여자분들이 침대 시트를 한번 뭐 바꿔보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따뜻하게 뭐 이렇게 좋은 음악 하나 이렇게 틀어놓는 거 그동안 뭐 그러지 않았던 것들도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데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거실도 마찬가지. 맨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느 신혼부부가 그릇 사러 갔는데 이야기만 마칠게요. 그릇 사러 갔는데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제 하는데 그 어느 중년의 남자가 이 신찬 신랑한테 조언을 듣는데 엄청 비싼 걸 사가 최고로 비싼 거. 무슨 신혼부부 알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아니 그게 당신 인생이 확 펴지는 거니까 최고 비싼 거를 하고 최고 비싼 몇백만 원짜리를 샀어. 근데 몇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날부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인생 고수가 한 이야기가 금방 이해가 됐어. 설거지 안 시켜. 설거지를 안 시켜. 삐질까봐. 절대 안 시켜. 굳이 뭐 설거지를 내가 막 한다고 막 그러는데 절대 안 된다고. 이거 280만 원짜리. 자, 좀 쉬었다가 노인 상담 때까지만. 쉬시기 전에 우리 저기 졸업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수님께 수고를 감사합니다. 떡은 김진성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앞에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거기 뒤에 아니 여기 저기 뭐 오선희 사부님이 오셔야 이거를 제출하는데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너무 늦었어요. 여기 지금 자격증을 다 자격증. 근데 이거는 문근우라고는 이름이 없었는데 여기 찍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아니 자격증 신청을 안 하는데 아, 아니 주부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네. 접을 수 있게 나온 게 아니야. 이렇게 드려야 되겠네, 우리가. 이거는 사부님 계시는데. 혹시 11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아니, 저 토요일이라 맞을라 모르겠네. 이 커피. 커피 가면서 내가 먹으려고. 아니 이거 전분 게 아니야. 주부가 단정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똑똑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 이렇게?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가 안 걸렸었는데 걸린 거예요? 아 그때 저기 조심한다고 하셨던 그때 통화하고 나서는 맞아요.
그 뒤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증상이 좀 있긴 미세하게 있었는데 있었구나. 그 다음날 확진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많이 힘드셨어요? 쉽게 지나갔어요? 본인이 아니니까 저는 쉽게 지나간 것 같은데 같이 걸렸어요? 저는 안 걸렸는데 새끼 밥 해주는 거 진짜 힘들죠? 너무 힘든 거야. 배달시켰어요. 뭐 사다도 먹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나가주는 게 감사. 일주일 동안 하는데 와 진짜 나 너무 힘들지 모르겠어. 비타민을 많이 드시지. 비타민도 평소에 먹는데 확진자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했더니 옆에 있어서 이거 플라토나이 만들었는데 강경호 교수님 내가 떠넘겼어. 교수님이 셰프가 주고 만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 오늘 저기 세팅 어디가네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 드리는 그 강사 10분이 자격증이 나가는데 그 거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라는 이제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그 이제 팁을 제가 얻어가지고 지방에서 치매 노인들 좀 말동무도 해드리고 사실은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놀이치료나 그분들과 이렇게 노인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실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 전사님 두 말씀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기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심리 상담소라는 이름을 지으세요. 무슨 뭐 심리 상담소, 무슨 가정 상담소 이렇게 이름을 정하셔가지고 개소 예배를 딱 드리면 돼요. 그리고 개소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전단지도 돌리시고 제일 좋은 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사인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간판을. 그럼 그 밑에 서틴지든 뭐 유리창이 크게 뭐 해놨을 테니까 그 밑에다가 뭐 심리 무슨 상담소 이렇게 거기다 붙이기만 하면 돼. 글씨를 그렇게 하고 입구에다 목판 한 판 정도 하나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제 상담소장하고 또 부부가 이번에 하신 분들은 한 분은 상담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경력에도 심리 상담사 또 강사 자격증 뭐 이렇게 부부 행복학교 수료 뭐 이런 것들 다 적으셔가지고 브로셔를 만드는 거예요. 브로셔. 그래갖고 신문 간지에다가 그 뭐 10원 20원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그거 해봐야 몇만 원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그 지역에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랑 그다음에 그 사인에 썬팅지에도 전화번호 넣고 브로셔에도 전화번호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그분들과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좋고,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뭐 옛날보다는 많이 올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나든가 부부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거 사인 보고 연락 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중요하고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뭐 간판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유리창에 썬팅지만 하면 되고 목판 정도 하나 몇만 원짜리 하나 해서 아니면 입간판 조그맣게 해가지고 무슨 상담소 해놓으면 그게 그냥 상담을 진행을 안 해도 교회에게는 반드시 유익이에요. 이 교회 목사님이 좀 특별한 또 은사도 있으시고 사역도 그렇게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또 현대 사회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신다는 이미지만 줘도 사실은 상담을 진행을 안 해도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요즘은 교회 이름만 갖고 있으면 다 이게 적대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좀 다들 그 부분들은 신앙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알거든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가면이라도 쓰고 있으니까 괜찮거든. 근데 막 엉망이거든요. 뭐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뭐 정말 우리 60년대 70년대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버젓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그걸 심각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 상담소에 목사님이
전문으로 하신 데들 이렇게 소개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팁을 또 드리는 게 이 부부 행복 학교 프로그램을 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8주 과정을 딱 세팅을 하셔가지고 매달 며칠 날 일기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시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일기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 결과물들 뭐 이런 과정이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일들을 가지고 관공서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렌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도 해도 되지. 여러분 이제 강사 계승도 있고 이제 근데 사실은 20군데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주민센터, 뭐 구청, 시청 또 각 백화점, 문화센터들 또 농협에 보면 농협이 제일 많이 그걸 많이 해요. 이런 주부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런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옛날 뭐 맨날 영어하고 맨날 핸드폰 뭐 컴퓨터 서예 이건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급진 거예요. 사실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런 상담사를 갖다가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데에다가 어렌지를 그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상담소에서 그렇게 부부 행복 학교 이걸 1기, 2기, 3기를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하면 뭐 열 몇 군데 해서 한두 군데도 안 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교회에서 몇 기를 한 것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보내면 훨씬 더 연락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고 이번에 왼쪽에 그렇게 드리는 그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라는 것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노인들을 대부분 저희 인천만 해도요, 저희 교회가 있는 그것만 해도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들 대부분 제가 돌아다니면 어른들 이 집 가가지고 얘기 좀 해보면 이 집에 뭐 보고 있냐면 그분들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요. 그 격투기 보고 있어. 희한하대. 또 다른 집 가면 그 할머니도 격투기 보고 있어. 또 할머니가? 이 할머니들이 맨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신기한 우리는 전혀 그럴 거 드라마 보고 전원일기를 볼 것 같지만 전원일기도 지겨운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홀로 계시는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청이나 이런 데다가 이 지역에 거기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그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국가에서 막 자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엊그저께 그 생활고로 죽은 이런 몇 가정들 때문에 막 전에는 뭐 저 의료보험 밀리고 뭐 세금만 전기세 이런 거 밀리는 걸만 파악을 했는데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지원도 많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분들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10명이든 20명든 이렇게 짜가지고 계속 그분들한테 하루 가가지고 그분하고 대화하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내가 그런 노인 상담 생활 지원사다. 이 자격증을 제가 드리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건 국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단체 저에 속해 있는 것에서 발급하는 게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이게 뭐냐 그러면 그분들 가서 놀이치료 해주고 같이 이렇게 대화해드리고 놀아주고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그걸 그 공무원이 못 해주잖아요. 그 많은 사람 자기 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 그 사람들 돕는 예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 중에서 얼마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 너무 설명을 잘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노인 복지, 노인 상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거는 뭐 한두 시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요거를 갖다 지난 우리 대한민국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한 1, 2년 쉬었다가 제가 요 노인 이쪽의 부분들을 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한 강좌도 하면서 그다음에 자격증 과정을 이 부분을 좀 더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PPT를 못했어요. 그래서 PPT 자료는 없는데 강의하는 제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첨부를 시켜드리면 그거 갖고 PPT 자료 여러분 저보다 더 잘 만들잖아요. 네? 아들한테 해달라 그러면 돼요. 며느리한테 해달라 그러면 돼요.
근데 해달라 할 땐 돈을 꼭 주라고. 당연하죠. 그냥 해달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한 30만 원 딱 줘. 30만 원 주고 나서 30만 원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지가 못 만들면 지 친구 잘하는 놈한테 10만 원 주고 지금 만들어서 20만 원 지가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고 그냥 평생 쓰잖아.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 그리고 내 새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30만 원을 줘. 내 새끼니까 다른 것도 주는데 왜 못 줘? 그래서 사실은 우리 노인 복지나 노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뭐 인천은 광역시잖아요. 어쨌든 뭐 수도권이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목동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이렇게 교육 때문에 와 있는 가정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은 요즘은 노인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안 모셔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가기 싫어해. 맞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가봐야 별 뭐 좋은 모습도 안 보이고 안 보기도 하지만은 또 사실은 끝까지 자녀라는 게 끝까지 도와줘야 돼. 손자 손녀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서 뭐 봐지는 뭐 어르신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어르신들 자체가 이제는 뭐 자녀들하고 살려고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안 모시는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랑 같이 안 살려고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또 노인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도 그거 상대로 해야 돼요. 사실은 노인 지금 강아지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다른 거 대부분 우리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노인정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 뒤에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나라에서 져준 거라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놨어. 제가 그 남동구 대한 노인회 담임 목사예요. 그 우리가 그 다 저기 뭐야 전국 시군구 해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대한 노인회가 얼마나 이 대통령도 많은데 대통령들이 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뭐 그런 데가 대한 노인회예요. 대한 노인회에 속해 계신 거예요? 그렇죠. 대한 노인회 우리가 인천 광역시 남동구가 거기에 한 800개 노인정들이 있어요. 그거에 담임 목사가 저예요. 그걸 대한 노인회에서 이제 우리가 어레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난 대한 노인회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 단체에서 대한 노인회 이렇게 김호일 노인회 회장이잖아요. 같이 제일 비싼 호텔에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하자고. 그래서 국민일보에 막 대대적으로 신문 광고 내고 저기 이영훈 목사랑 뭐 이렇게 하여튼 교계 어른들 모셔놓고 그분들을 갖다 다 상임 공부로 넣어놓고 우리 담임 목사들 추천받아가지고 그때 한 40명 사실 시군구가 200 몇 개예요. 100 몇 개예요.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1차만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 노인회에서도 한 번도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고 국가나 나라에서는 더 없고 근데 대한 노인회가 굉장히 돈도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단체하고 이게 뭐 국회의원들하고 비할 때가 아니에요. 대한 노인회 회장하면요 대단한 그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한 노인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그날 받은 임명장을 갖다가 A3로 확대 칼라 인쇄해가지고 꽂아놨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다 보고 제가 그 동네 어느 저또 가가지고 가기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다니는데도 남동구에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지금 시대에는 뭐 그것도 필요해요. 전도지 드리고 주고 주면서 전도도 해야 되겠고 자꾸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하는 것들도 우리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구원 상담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 그래서 좀 노인 상담도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들 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 잠깐 말했는데 그 노인들이 전부 다 그래서 뭐 갖고 그냥 반려견 키우고 있잖아요. 전부 다 개는 한 마리씩 다 먹을 것을 왜 그렇게 부족하고 자 그래서 이게
먹을 거 먹을 걸 길거리도 출산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 인간의 수명은 굉장히 뭐 장수 가면 갈수록 늙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 고령 시대로 가는 고령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고령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상이 노인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우리가 어쨌든 그리고 제일 먼저 그분들이 구원받아야 천국 바로 뭐 어쨌든 뭐 아무리 뭐 오래 산다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이 먼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일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가정에 이렇게 가서 특히 이제 사모님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이제 강의 위주로 하고 여자분들은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모님이 470만 원인가 뭐 얼마를 받는데 한 달에 그 이렇게 뭐 여러 군데 많이도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이제 집을 가는 이제 코로나 시대라 원래 집을 가는 거 원래는 이제 그 시청이나 이런 데서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할 때 그런 거 하실 때 이거 10,000원이거든요. 이거 아로마 찜질팩 밥통에다 넣어놓으면 뜨끈뜨끈해 하고 너무너무 1시간만 동안 좋은 거야. 입장하자마자 그거 하나 걸어주는 거야. 뭐 꼭 걸어주듯이 이게 너무너무 좋아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뒤밀고 내 거 차가워졌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분들 그 1시간 딱 꼼짝 없이 있어야지. 난 맨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약을 먹으니까 약 먹을 시간에 꼭 일어나 가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막 약 먹어야 된다고 막 시끄래. 그러면 또 권사님들이 앉으라고. 어르신 예배만 좀 있을 건데 좀 있어 밥 줘요. 뭐 밥이야. 네 약 먹어야 돼. 막 뒤에서 시끌시끌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거 해놓으니까 그런 소리를 안 해. 약은 먹어야 되는데 이게 뜨끈뜨끈한 거야. 가려면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 노인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득이 굉장히 이제 막 올라갔다가 참 아마 내년에 더 어렵다 그러는데 노인들 소득도 이제 사실은 많이 줄었죠. 노인들도 질병에 노출돼 있잖아요. 여러 뭐 성인병들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약을 막 병원들을 투어하더라고. 막 어제도 제가 급하게 병원을 좀 갔는데 할머니들이 막 자기들이 얘기하고 이 사람 말이 막 우리 말은 듣지도 않고 지 말만 한다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무릎이 아파서 못 간다고 다 들리게 내가 무릎이 아파서 저기 가야 되는데 여기 오는데 간호사도 다 들으려고 어찌 한다고 몰라. 의사도 들었을 것 같아. 막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막.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 소득이 없어서 참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잘해줘도 우리 지난번 새생명 축제하는데 어른들이 반 이상 와서 집사람이 이제 그 할머니 그 동네가 또 어르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많이 오긴 했는데 매일 다니면서 이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맨날 투어하면서 이제 그 조보를 타니까 이제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올 때가 됐는데 나 지나가는데 막 할머니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이 없는데 안면을 타야 우리도 인사를 하잖아.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저도. 근데 할머니들이 막 인사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 집 사람이 다 사진 갖다 놓고 주부에 사진 나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면은 막 엄청 저기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분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뭐 장구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게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하는 것만 해도 그분들의 마음이 장구 신나게 친 것보다 훨씬 시원해지는 거야. 이건 막 힘이 들어 어깨 빠져갖고 못하겠다는 거야 이제. 우리도 막 그 저기 뭐야 어르신들 위해서 이게 뭐 두드리는 것도 하고 뭐 북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 힘들대. 난타. 네. 자, 그래서 그 고령자의 범위를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보면 고령자를 55세로 하고 있어요. 되게 젊죠. 좀 있으면 넘었죠. 그래서 그리고 중고령자가 50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세, 55세 이상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어쨌든 규정을 합니다.
65세도 되게 젊어. 만 이제 지금 곧 70대로 아직은 곧 70대 이제 만 아직은 65세가 지금 노령연금 받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연금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맞아요. 원래는 60세 넘으면 연금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는 거예요. 딜레이하죠. 는 연세가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은 이미 20% 이상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도 자꾸 프로그램들을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그 노인들이 교회에 오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돌침대 사는데 가서 노인들이 있다가 그거 다 사냐고. 거기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잘 이렇게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 노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도 좀 더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전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런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들은 힘에 붙여서 못하지만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담사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아요. 인생의 경험도 있고 또 이야기도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고 이런 어떤 그래도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노인복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각지대인 것이 지금 노인복지관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는 사회복지관이 있으면 꼭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는데 처음 1, 2년은 막 뭐 들썩들썩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안 되고 또 예산도 그래서 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비어 있고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주시도 노인복지관이 있나요? 구에 하나씩 다 있죠.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을 좀 잘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하시면 좋은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을 되게 거예요. 그 뭐야 천주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네. 네. 거기는 이제 또 어쨌든 규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 좀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잘 이렇게 규모 있게 좀 잘 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노인 문제가 이제 사회가 우리가 사실은 급속하게 경제도 발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와 더불어서 뭐 청소년들 또 뭐 부부 문제도 이 사회가 발달되면서 이 그 반면으로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그 노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그 급속한 사회 발달에 뭐 반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인 문제를 일반적으로 빈곤의 문제, 노인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소득을 다 놓고 생산적인 일들을 놓다 보니까 뭐 자녀들이 주는 용돈 아니면 뭐 연금이 잘 받는 분들은 괜찮지만 대부분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빈곤의 문제, 또 질병, 병고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고독, 그죠? 대부분 뭐 본인이 선택을 했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든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무위 이게 뭐냐면 하는 일이 없는 하루 종일 24시간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요. 저희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가면 갈수록 텔레비전 볼륨이 올라가 귀는 잘 안 들리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전화를 해드리면 이게 말소리보다 텔레비전 소리가 더 시끄러워가지고 대화가 안 돼. 근데 그분들이 이 무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와서 정말 말동무만 대드려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정말 좀 사명감을 갖고 하면 더 좋은 일이겠고 또 영혼을 생각해도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걸 사고라고 이야기해요, 노인 문제. 그래서 빈곤의 문제, 병고의 문제, 고독의 문제, 무위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뭐 만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뭐 쇠약하고 힘이 없고 다들 뭐 허리 굽어져 계시고 무릎 관절 안 좋아서 걷지도 못하시고 계단 못 올라가시고 집에 계시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추우면 또 어제도 그러더라고. 좀 날씨 추워서 이렇게 추운데 왔는데 말이야.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라 그런다고.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 주사만 맞으라 그런다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노인 문제의 핵심은 이 통합의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혼자 있는 노인들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잘 뭐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체크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게 빨리 노인들이 우리가 사회 가정 안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녀들도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니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자녀 정서적인 문제에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 문제를 해결할 때 노인들을 여기다 딱 두고 노인들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노인을 보살펴드리는 게 주가 아니라 이 노인들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이 통합되는 시스템을 빨리 좀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좀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좋은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시나 구나 이런 데서는 또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를 해보면 좋은 결과물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 문제의 원인들을 아까 그 사고를 이야기했는데 10분 정도만 제가 더 하고 마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경제적인 문제, 빈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또 어떤 본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뭐 노를 지금 이제 지금은 이게 자연 그러니까 목회자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퇴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이 많이 돼 있어요. 연금도 많이 뭐 다방만에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목사님들은 이게 이제 심각한 노인 문제에 대두되는 목사님들. 목사님 연금 어디서 나오세요? 연금 어디서 나오세요? 어떻게 하시죠? 없어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것들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하잖아요. 근데 규모가 좀 적어서 그런 재정들이 안 되는 교회들은 반드시 보험이나 뭐 우체국보험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그 연금을 들어두셔야 돼. 이 국가에서만 우리는 해결 다 못해요. 그래서 지금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생산전 일들이 되어질 때 좀 힘들어도 한 10만 원씩이라도 빈곤의 경제적인 문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10분의 그 은퇴 목사님들에게 쌀을 보내드리는데 한 달에 쌀 20kg 하나 보내드려요. 되게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잖아. 내가 나중에 그 쌀 20kg 받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눈물나게 고마울 때가 우리가 온다니까. 그분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노후가. 자녀들 뭐 직장만 가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어쨌든 노인복지에 보면 이 그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지금 노령연금, 노인연금을 계속 좀 올려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노인들 이런 지금 버스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하철은 다 무료여서 어디든 가시는데 버스는 뭐 이렇게 뭐 그걸로 오나요? 몇 세 이상 있을 거예요? 그 카드 같은 게 지방에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맞죠. 금산 같은 경우는 무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자체 어쨌든 돈이 많은 사실 그런 거 하나라도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특히 또 이게 IMF에 오면서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온 게 이제 조기 정년 일찍 퇴직을 하는 정년 그때 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컨드 잡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도 그것들이 그냥 이게 완전히 전에 일하던 거하고는 뭐 3분의 1, 4분의 1 소득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그렇게 이게 뭐 있지 않고 그래서 고령자 취업에 대한 문제들, 또 연금 제도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가족 부양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경제적인 부분들하고 그 경제적인 부분의 일환이기도 하죠. 의료 문제가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긴 해요. 맞아요. 굉장히 잘 돼 있니.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하는데
상상외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특히 목사님 가정들 중에서도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 의료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뭐 다른 게 아니라 못 내가지고 그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수천만 원 막 이렇게 수천만 원 못 내지 이제. 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 또 의료비, 간병비 자녀들이 간병 안 하잖아요. 간병보험 이런 거 들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고독의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고 소외된 문제 이런 것들이 노인 문제에 굉장히 급격하게 문제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평균 수명? 이게 좀 오래된 이제 그죠? 여자는 한 82세, 80세. 남자는 75. 아니 남자도 79세 정도 돼요. 남자도. 남자가 그렇게 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할머니들만 많아서. 신기한 건 여자들이 하여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몰라도. 시골에 할머니들만 많아서. 여자분들이 어쨌든 좀 오래 살아요.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오래 살게 되고 점점 더 늘겠죠. 평균 연령들이 수명들이 점점 느는데 그거에 맞게 소득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소득은 그렇게 되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 노인 소득의 76% 그러니까 그 80%가 친인척의 그 보조금 용돈이죠. 그게 주된 수입원이 80% 76% 노인들. 그러니까 누가 주지 않으면 자식들이나 뭐 친인척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어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생각하면 부모님 용돈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뭐 고등학교 뭐 또 대학원 마치고 나면 이 노인들 교육의 문제도 이제 굉장히 대두되는 거예요. 이게요 희한한 게 뭐 우리 속된 말로 나이 들면 어린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성숙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뇌도 퇴화되고 이렇게 돼 보니까 다시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과거에 이게 이제 쳇바퀴처럼 교회 안에서 노인 대학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뭐 어쨌든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직격탄을 맞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 다 폐쇄되고 막 노인 대학들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도 꾸준하게 작은 교회, 상가교회인데 그 교회에 나가는 어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목요일 날 밥을 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점심.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 한 끼 먹으러 많이 가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 예산도 많이 지금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굉장히 비교 안 될 정도로 노인들에게 복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노인들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 중에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도 뭐 젊어서 막 열심히 산업 전선에서 일했던 분들이라 국가에서 뭘 준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뭐 공산당화 되는 것 같고 또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각도 많이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 이제 좀 있으면 5, 6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 9위, 10인데 근데 뭐 같은 9위, 10위 중에서도 우리가 노인들든 이런 연금들 주는 게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는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소상공인들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전체적인 국민들 그때 뭐 한 50만 원씩 한 두 번 줬나요? 그랬나요? 인원수 따라 달라.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준 게 한 번 줬나요? 두 번 줬나요? 한 번. 그런 건 나한테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한 번 줬어요? 난 두 번 줬는데 왜 나한테 두 번 다 얘기 안 하나? 지역마다. 내 것도 지역마다. 있을 텐데. 그 생활보호자한테 아니 전 국민 준 거 있잖아요. 한 번. 뭐 이렇게 생활 그런 상관없이 무조건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요. 또 차상이나 아. 이런 사람들은 두 번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OECD 국가 우리와 비슷한 경제인 나라들은 거의 몇 천만 원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뭐 포퓰리즘 복지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나라 갖고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데 엄한 데 쓰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인들 복지는 이런 노령연금이라든가 경로연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76%가 누군가가 친인척이 주는 보조금 그게 이제 용돈이라는 얘기인데 그거가 주 소득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는 거예요. 76%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활기찬 노인 생활이 다른 거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사 드시고 그래서 병원 좀 잘 다니고 그러면 되는데 노후 생활들이 보장이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노인 상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요거 강의안을 다 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좀 PPT를 좀 예쁘게 만드셔서 하고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이라든가 다른 여타 이제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은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오실 다른 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청강생들 다 오셔야 돼요. 그날 수료식이에요. 수료식. 네, 그래서 그날 자격증도 드리고 뭐 강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신분증도 따로 제가 다 지정을 해서 드리니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PPT 자료들 이렇게 넣은 USB도 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주무하신